자, 이제 4교시 이어서 가죠. 셀렉트 테스트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출석은 참 오늘도 안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다 했어요. 이번에도 아까 한 거랑 비슷하게 인서트 테스트 파일 자체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셀렉트 테스트라고 이름을 하나 지을게요. 그리고 사실 이 이름은 여러분들 지금 저랑 뭐 똑같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테스트용 파일이니까. 그리고 조만간에 지워질 겁니다. 얘네들은 다 테스트용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자원 하나 더 사용하기 위해서 열어줄 거예요. 리절트 셋. 자, 이거 RS라고 이름 지어서 널 넣어줄 거고요. 자, 해당 자원 사용할 거라고 했으니까 밑에서 끄는 거부터 만들어 줄까요? 똑같이 이 부분 하나 그대로 올려놓고 RS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RS는 왜 클로즈에서 뭐라고 하지? 일단은 써보죠. 이게 원래 RS도 클로즈가 있는데 왜 뭐라고 하는지 지금 당장은 모르겠네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자, 이걸 무시하고요. 자, RS라고 하는 이 자원 사용하겠다 열어놓고 이제 쿼리 바꿔줘야 돼요. 인서트 쿼리를 셀렉트 할 때 날리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셀렉트 쿼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셀렉트 지금은 에스터리스크 그냥 사용할 겁니다.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from 그 다음에 아티클이겠죠? 자, 여기서 쿼리가 끝나면 우리가 리스트 기능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select from article 이라고 하는 이 쿼리를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거죠. 그럼 결과 이렇게 나올 거죠. 자,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보여주면 되나요? 아니요, 해도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다만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는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ID 기준으로 내림차순 되고 있죠. 그렇죠? 오름차순 되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리스트를 역순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가져와서 역순으로 보여줘도 되고 역순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보여줘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DB에서 오더바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렬을 배웠는데 굳이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뒤집어서 보여주는 그런 코드를 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집어진 형태로 아예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가져온 거 그대로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하나를 더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띄어쓰기 한번 해주고요. 오더바이 id dsc 역순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쿼리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작성한 쿼리를 pstmt 이 녀석한테 또 세팅을 해주는 작업은 그대로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얘가 이제 그 쿼리 메시지를 들고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execute update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제 내가 지금 들려보낸 쿼리를 실행해줘 라고 부탁하는 애였죠. 근데 이 부탁하는 녀석을 잘 생각을 해보면 리턴 타입이 뭐예요? 리턴 타입 int죠, int. 이 메서드는 실행됐을 때 int를 리턴한대요. 근데 우리는 결과에 대한 결과 리스트를 봐야 돼요. 그럼 지금 뭔가 잘못됐죠? int를 리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설트를 할 때는 이 녀석을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었던 게 얘는 결국에 int 값을 뭔가를 주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받아다가 쓸 데가 있으면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쓸 데가 없어서 안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저 녀석이 실행된 결과로서 주는 결과는 몇열에 적용됨에 해당하는 그 몇열 부분일 거라서 우리가 실제로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쓸 데가 없어서. 근데 이제 셀렉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바뀌어요. execute update가 아니에요. 얘는 execute 쿼리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리턴 타입을 보면 result set이에요. 어떤 결과가 존재하면 execute query라는 애를 사용해서 우리가 메서드를 실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날리고자 적어놓은 이 SQL 얘가 실행된 결과를 이 메서드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올 것이다. 그럼 받아왔으니까 담아야겠죠. 안 담으면 우리 못 쓰니까요. 어디에 담아요?
이거 리턴 타입 리절트 셋. 근데 우리 리절트 셋으로 변수 만들어 놨죠. 이 녀석한테 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제가 임포트를 잘못했네요. 이거 보세요. 다른 임포트를 해가지고 이 클로즈도 안 되고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었네요. 임포트를 다시 할게요. 아까 맞는 줄 알고 그냥 대충 했더니 이게 아니라 이 녀석으로 해야 돼요. java.sql에서 제공하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게 문제였군요. 여기 클로즈도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execute query라는 게 실행되고 나서 결과를 rs라는 변수의 그 객체로 resultset 객체로 담았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담아온 데이터를 봐야죠. 그러면 보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대요. 이거 볼 수 있나요? 이거 못 보지 않을까요? 이거 하면 뭐 나와요? 이 rs라는 변수는 결국 resultset 클래스 이 타입을 사용한 객체예요. 객체. 이 execute query를 실행한 결과로서 이 타입의 데이터가 넘어오면 결국은 객체입니다. 근데 객체를 지금 변수한테 연결시켰어요. 리모컨을. 연결시켰는데 변수를 그냥 출력하면 뭐 나와요? 주소 나오죠. 주소. 우리가 원하는 실제 리스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는 주소를 반납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소 보겠다고 지금 이 작업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주소에 들어있는 그 객체를 찾아가서 이 녀석이 들고 있는 실질적인 그 데이터 값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추가된다고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rs라고 하는 이 녀석은 select query의 결과인 이 여러 줄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줄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execute query가 실행되면 이러한 query가 날아갔으니까 그 결과를 rs한테 줄 것이다. 그럼 rs는 지금 여러 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네요. 지금 제 아티클 테이블에는 14개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어요. id가 14번까지 존재하는데 이거 데이터 그럼 총 몇 줄이에요? 14개죠. 14줄. 14줄이면 데이터도 총 14개란 얘기예요. 묶음 데이터가. 뭐 물론 이렇게 한 칸 한 칸의 데이터로 다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한 줄씩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14줄이면 14개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14개의 데이터가 RS에 담긴다. 그럼 이게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여러 개를 우리가 눈으로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이었으니까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RS에는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한 줄 한 줄 있죠. 이렇게 끝에까지 한 줄로 이렇게 묶여있는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압축된 형태로서 RS로 들어가요. 그럼 총 14개의 압축본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압축본을 우리는 일일이 풀어서 그 데이터를 줄로써 따로따로 다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낸 녀석들을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반복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덩어리가 14개라는 덩어리가 져서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압축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14번의 압축 풀기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 압축 푸는 로직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압축이 풀린 데이터를 따로 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에 활용할 거예요. 자,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while문 하나 적어 줄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쓰던 무한 루프 이런 게 아니라 rs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리모컨 버튼 중에서 next라고 하는 녀석을 쓸 겁니다. 근데 이 next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뭐 책을 읽거나 할 때 책이 만약에 10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이렇게 책을 읽죠. 그러다가 마지막 10페이지까지 다 넘기면 이제 더 이상 없죠. 책이 닫히잖아요. 그죠? 이 next가 딱 그 책장 넘기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4개의 압축본이 넘어올 거라고 했어요. 하나하나를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14개가 첫 번째 장에 들어있는 애부터 해서 마지막 14번째에 들어있는 애까지 다 돌고 나면 얘는 끝나요. 더 이상 돌릴 게 없으면 얘는 그 false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만큼 반복을 시켜주는 녀석이에요. 이건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들고 있는 메서드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보면은 불린 타입의 리턴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읽어보시면은 뭐 이거 데이터가 있을 때는 true, 없을 때는 false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책장 넘기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RS라고 하는 그 책을 끝까지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역할. 자,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압축을 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압축을 풀어내야 돼요. 각각의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할 거예요. 압축을 푸는 거죠. 묶여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의 데이터가 쭉 묶여서 왔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데이터를 하나 총 5개의 데이터를 따로따로 변수에 저장을 할 것이다. 첫 번째 id부터 진행을 할 건데, 자, 결과는 RS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get 가져올 겁니다. 뭐를? int 타입의 데이터를, 정수형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 지금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컬럼 인덱스라고 하는 인자값을 넣어도 된다. 그리고 밑에는 컬럼 라벨 넣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인덱스를 넣어도 되고요. 라벨을 넣어도 돼요. 라벨은 이름이에요. 이름. 둘 다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인덱스로 처리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벨 가지고 할 겁니다. 라벨은 이름이라 그랬어요. 어떤 이름? 데이터베이스의 컬럼명이 되는 거예요. 이 컬럼명들이 각각의 그 라벨로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int 타입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 근데 어떤 이름으로 가져올 거냐면 id 컬럼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 get int가 있다라는 건 get string도 있을 것이고 뭐 get 타입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id는 실제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get int로 가져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런 녀석을 가져올 건데, 자, 제가 REG 데이터를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일단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로컬 데이터 타입 안 쓸 거예요, 아직은. 이거 가지고 할 건데, 그러면 rs. 뭐겠어요? get 스트링이겠죠.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벨 사용할 거예요. 라벨은 컬럼명이었으니까 REG 데이트. 이런 식으로 쭉 적어줄 겁니다. 업데이트 데이트, 타이틀, 바디까지. 자, 이렇게 압축을 해제한 거예요. 묶여있는 데이터를 각각의 변수에게 따로따로 풀어서 저장을 했다. 자, 그럼 압축을 풀었어요.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압축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압축을 기껏 풀어놓고 왜 다시 압축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게시물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뭐 가지고 처리하죠? DTO로 만들어 놓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아티클 테이블 가지고 아티클 클래스 가지고 만들죠. 실질적으로 이 아티클이라는 그 객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게시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압축 푼 건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온 RS의 압축을 푼 거고요. 이렇게 풀린 결과를 가지고 다시 아티클로 압축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프로그램 내에서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려고 압축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아티클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아티클 객체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런 녀석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한 번에 제가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임포트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해요? 왜냐? 이런 생성자 없으니까 그럼 아티클 클래스로 가서 이 녀석한테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변수 2개 더 만들어 줬고요. 당연히 이쪽에도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작업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런 작업들을 할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당연히 이거 안 맞으니까 이거는 이제 없앨 겁니다. 주석을 걸어버릴 거예요. 이제 리스트를 불러오는 셀렉트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테스트 끝나면 당연히 리스트 불러올 때 적용시켜야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진짜 대체품이었던 아티클스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압축을 다 했어요. 아티클 객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티클 객체는
언제 사라져요? 넥스트를 통해 반복문이 종료가 되면 얘는 죽지 않나요? 그리고 매번 반복이 될 때마다 계속 사라지겠죠. 그럼 얘가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낸 아티클 객체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또 보관을 해줘야겠네요. 보관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리스트 만들어서 했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리스트 하나 만들 거예요. 리스트라는 거 하나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한테 추가를 해놓을 겁니다. 그럼 반복문이 돌 때마다 게시물이 지금 총 14줄이었으니까 총 14개의 데이터가 아티클스에 애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압축이 해제돼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러고 나면 이제 아티클스가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아티클스를 까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시물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해보죠. 아티클스를 그냥 찍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당연히 리모컨 주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네,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 해보죠. 실행을 시켰을 때 리스트 결과가 잘 나오면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각각 아티클의 주소예요. 하나하나가 다 아티클 객체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티클스를 사용해서 이걸 제대로 보려면은 한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해요. 뭐냐면 아티클 이쪽에다가 토스트링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이거 근데 굳이 안 따라줘도 되는 게 어차피 테스트로 보고 지울 거예요. 큰 의미 없어요 지금. 뭐냐면 이거 우리 게터 세터 만들 때 Alt Shift S 눌러서 여기서 게터 세터 만들었죠. 이거 말고 밑에 있는 toString인데 필드가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필드가 다 선택이 되어 있고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이 필드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그냥 이렇게 리턴으로 출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스트링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객체를 리모컨을 직접 조회를 했을 때 주소가 아니라 그냥 문자열로서 문자 텍스트로서 우리가 가진 값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테스트용 메서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활용할 일은 거의 없고요. 그냥 다 테스트용이니까. 우리가 이거 안 하려면은 이걸 또 반복문을 돌려가면서 출력문 써가면서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하면서 볼 수 있는 toString 메서드였다. 그리고 이제 객체를 다루다가 이제 뭐 점을 눌렀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 메서드들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어떤 객체를 쓰더라도 toString이 항상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뭐 객체라면 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런 일련의 작업을 거쳐서 써야지 올바른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 녀석은 지금 14개나 돼가지고 좀 많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줄을 좀 최대한 맞춰보자면 아까 이게 낫겠는데 이것도 그렇게 썩 맞진 않네요.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면 얼추 맞았네요. 게시물이 아티클 객체 하나가 14번이고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있고 제목과 바디가 이렇대요. 이렇게 쭉 해서 총 1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맞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랜덤이라서 하나하나 맞춰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제없이 결과를 가져온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거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찍어본 거니까 이거는 지울 겁니다 이제. toString도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당연히 데이터가 적으면 적은 대로 덜 나오겠죠? 자, 이게 셀렉트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거라고는 execute update가 아니라 execute query. 왜? result set이라고 하는 결과가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이 결과를 반복문을 통해서 압축을 한번 풀어주고 그렇게 풀린 압축을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다시 조립을 한번 한 거고 그 조립된 걸 저장한 거고 그렇게 저장된 녀석을 사용해서 우리는 결과를 본 거고요. 자,
이제 이걸 또 커밋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인.자바에다가 리스트 만들어놨던 이쪽에다가 처리를 하셔야겠죠. 할 때 얘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아티클로 재조립을 했고 아티클스에 추가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아티클스 가지고서 결국에는 출력문으로 눈을 봤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복문이 돌 때 그냥 이 값들을 리스트처럼 세팅을 해서 출력을 하면 리스트 역할을 그냥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처리를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나요? 게시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를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러한 출력의 로직을 이쪽 안에다가 직접 넣는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때는 출력이 잘 될 거예요. 반복문이 돌 때마다 출력을 찍어줄 거니까. 근데 대신 그렇게 했을 때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올바르게 검증할 수 있는가? 물론 방법은 있죠.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변수에 값 변화시키는 거 넣어 놓고 변화하지 않았다? 그럼 게시물이 없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 비슷하게 다 할 수 있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생각을 해서 적용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일단 커밋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셀렉트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수업 마무리를 할 건데, 해보니까 어려웠나요? 이미 인설트 테스트 하나 옮겨본 결과랑 사실 그렇게까지 다를 게 없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에는 이 과정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똑같이 아까처럼 생각할 거예요. 얘네들 필요하죠? 필요한데 가지고 가야 되나요? 이미 들어있죠? 아까 옮겨놓은 거. 이거 그냥 재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값이 바뀐 게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들은 그대로 둘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만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메인 쪽에 갖다 놓을 건데, 자, 이때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위치입니다. 위치. 자, 위치를 저는 여기다가 놓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놔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게시물 목록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목록 보여줄 거라는 출력 다음에 게시물이 있냐 없냐 따져봐야 되고요. 있냐 없냐 따지고 나면 문제 없을 때 그냥 출력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DB를 갖다 와야 있나 없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있나 없나를 따져보기 전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저장을 해줄 거고. 자, 그러면은 아티클스라고 하는 이 녀석이 위에도 있는데 밑에도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애 이거 왜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전에 이거 없으면 저장 못하니까 필요했죠. 근데 우리 라이트에서 이제 저장 안 하잖아요. 이거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럼 저 리스트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이거? 저장을 안 하는데? 그래서 지울 겁니다. 자, 밑에서 그러면 만들어진 이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아티클스 데이터를 DB에 가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고 결국에 아티클스에 추가가 됐고 그 녀석이 이 밑에서 검증이 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온 결과 아티클스에 애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이 사이즈는 0이겠죠. 그럼 이거 그냥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때는 이거 반복문 돌려서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역순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애초에 역순으로 가져왔으니까 뒤집어서 할 필요 없이 이제 이렇게 상상된 부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애초에 역으로 가져왔으니까 다시 뒤집어서 보여주면 원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티클 리스트. 지금 게시물 총 14줄이 들어있습니다. 어때요? 잘 나왔죠? 약간의 시간은 걸려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없죠. 자, 이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잘 저장이 되고 있는 걸 가져왔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고요. 1번 게시물은 지금 무시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아티클 리스트를 봤을 때 15번째 글이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에도 이 녀석이 15번째를 잘 보여주면 문제가 없는 거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껐다 켰지만
지금 막혔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지우지 않는 이상은 데이터를 따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만큼 이건 다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DB 지웠다가 만들고 사용할 거고 테이블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비어 있겠죠. 자, 비어 있는 상태에서 리스트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글을 쓴다면 2번 글까지 썼고 리스트를 보면 잘 나오죠. 자,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커넥션을 왜 쓰고 얘를 왜 쓰고 얘를 왜 쓰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얘네들이 대충 이런 역할이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지 깊게 얘가 그래서 이렇게 get 커넥션을 사용하면 얘가 뭘 할 거고 드라이버 매니저는 뭐고 execute 쿼리는 뭐고 이런 거를 막 엄청나게 다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애초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정도까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활용법이다. 자, 근데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최적화에 대한 고민을 할 건데, 자, 최적화. 어떤 최적화? 지금 잘 보시면 write를 할 때 자원이 여기서 커넥션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가 꺼요. 리스트를 할 때도 만들었다가 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서 DB에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서 그 기능을 할 때마다 DB에 매번 접속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 우리가 SQL YOG를 사용해서 쿼리를 작업한다라고 했을 때 접속을 한번 해요. 그리고 나서 쿼리를 실행해요. 자, 이러고 얘 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쿼리 할 때 다시 얘를 또 켜요. 접속을 또 해요. 그리고 또 쿼리를 날려요. 그리고 또 꺼요. 불필요하죠? 우리가 얘 쓸 때 처음에 접속하고 나면 여기다 이제 쿼리만 바꿔가면서 실행을 시키는 거지 매번 쿼리 한번 날릴 때마다 껐다 켰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지금 우리는 매 기능마다 접속을 새로 하고 있고 자원을 매번 새로 만들고 있고 그렇게 만든 자원을 매번 새로 꺼주고 있다. 결국에는 명령어 더 이상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자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인 건데 계속 만들었다 지웠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다. 그럼 이걸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생각.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처음에 자원 만들면서 접속하고요. 한번 접속했으면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그 접속을 유지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필요한 쿼리문만 바꿔가면서 올빼미한테 이번엔 이거 들고 가, 이번엔 저거 들고 가, 이번엔 결과 가져와 이런 것들만 해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겠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해나갈 거고 그리고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는 일단은 계속 둘 거예요. 계속 두다가 우리가 좀 더 형태를 발전시켜 나가고 나면 그때 좀 좋게 쓸 수 있는 대안책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살려둘 겁니다.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적용시킨 내용 제가 또 커밋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수업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구조를 바꾸는 거 또 할 거고 그 전에 새로운 기능도 좀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우리 근본적인 문제 지금 메인 메서드가 모든 로직을 다 담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또한 다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밋은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